네, 현재 시각은 오전 5시고요. 완전 새벽입니다. 뭐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밤을 샜어요. 오늘이 에코프로빔 신주인 수권 거래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느끼셨는지 한번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 글에서 물어봤는데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는 이전보다 훨씬 더 이해를 한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3분의 1 정도는 아예 이해를 못하겠다. 3분의 1은 알 것 같긴 한데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딱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내용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상증자를 아마 10번에서 20번을 경험을 해도 이게 굉장히 헷갈릴 겁니다. 저는 이거를 이론적으로 배우고 나서 실전에서도 계속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는 거고, 본업이 이쪽이니까 그냥 이거를 뭐 계속 보다 보면 알게 되는 건데, 본업이 주식이 아닌 분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 맞으니까 아, 내가 이걸 왜 이해 못하지? 이렇게 자괴감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 뭐 지난 옛날부터 이렇게 내용들을 끌어오면 너무 긴 얘기가 돼버리니까 일단 유무상 증자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거 신주인수권 거래를 하는 기간에 15만원 위에서는 파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간 과정을 다 빼고 나서 결국에 이거는 싸게 살 수 있는 권리인데, 그 권리 자체가 과하게 프리미엄이 붙었을 때는 매도하는 게 좋다라는 마인드였고요. 첫 거래일 기준으로 이 신주인수권의 기본적인 가치는 10만원 정도 됐습니다. 9만원에서 10만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게 왜 이렇게 펌핑이 돼가지고 높게 쳐주는가를 고민을 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이 이거였죠. 이거를 권리락 이전부터 홀딩하지도 않았고 지금까지 버티지 않았던, 그냥 관망하던 단타 혹은 신규 진입자들이 요걸 잡고 싸게 잡고 들어오는 그런 행위들을 막기 위한 세력들의 의도적인 가격 펌핑인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게 텃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텃세에 기존 주주들이 낚여버리면 안 되겠죠. 새로운 주주들 못 들어오게 트랩을 걸어놓은 건데 애꿎은 기존 주주들이 이거를 비싸게 사버리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거의 본질적인 가치는 9만원, 10만원 이유가 38만 7,600원과 현재 가격 차이겠죠. 이거 이상으로 가격이 형성되었을 때는 요거를 팔아주고 본 주식을 취득하는 게 여러모로 이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뭐 여튼 뭐 댓글로는 이렇게 15만원을 파신 분들도 많은 것 같고 20만원 판 분도 많은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를 이렇게 팔고 본 주식을 취득한 사람들은 시장이 흘러가는 흐름보다 조금 더 아웃퍼포먼을 한 건데, 그렇지 않다 해도 잘못된 건 아닙니다. 결국에 나중에 장기적 수익으로 봤을 때는 두 분 다 똑같은 수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요거를 파는 것보다 그냥 쭉 들고 가는 게 좋지 않냐라는 의견도 하는데, 사실 이거는 직접 실행해 보면 압니다. 제 가이던스대로 해보고 나서 실제로 어떤 계좌의 변화가 오는지 느끼신 분들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압니다. 특히나 제 영상 같은 경우에는 뭐 무조건적인 찬양을 한다 아니면 뭐 비판을 한다 이런 것보다는 일정한 어떤 가이드에 맞춰서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제 영상은 좀 공격적인 투자들에게 해당되는 게 많습니다. 여튼 이거를 팔지 않고 쭉 들고 간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던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유무상증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이렇게 하나로 묶여있는 이벤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 안 하면 무상증자 못 하는 줄 아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자, 유무상증자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고 서로 종속적인 관계라서 유상증자 안 하면 무상증자 안 돼, 이거라면 내용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상증자를 해야지만 무상증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은 왜 드냐면, 유상증자를 통해서 받은 물량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무상증자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정을 보면요, 세부적인 일정들을 따지지 않고 뭐 가격 결정 이런 거 따지지 않고요, 유상증자만 놓고 봤을 때 유상증자는 크게 이렇게 구분됩니다. 권리락으로 기준이 잡히죠. 권리락 이전 D-2일까지
보유한 사람들에게 유상증자에 해당됩니다 해가지고 권리를 준 거예요. 이게 과시화되지 않았다라고 했죠.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안 보이다가 신주인수권 거래 일날 이게 딱 뜬 거죠. R 하고 떴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신주인수권을 누군가는 팔고 본주식 샀겠고 누군가는 그냥 팔았고 누군가는 홀딩하고 있겠죠. 그럼 요거를 아직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청약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회사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청약하지 않으면 이거를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뭐 한 주당 얼마 쳐줄게요 이렇게 안 합니다. 청약 안 하면 그냥 날라가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날라간 청약 권리를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이 신주인 수권을 냅두신 분들은요 무조건 청약해야 됩니다. 청약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약속을 했으니까 돈을 내야겠죠. 납입일이 있습니다. 납입일이 나오면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상장을 해요. 그러면 유상증자를 결국에 통해서 주식 수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기존에 에코프로맨 주식 수가 요만큼 있었다라고 한다면 요게 상장하는 순간 시장으로 딱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붙어버려요. 자, 그러면 무상증자는 언제부터 진행이 되냐? 이 과정 속에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무상증자는 요 이벤트 중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요거 끝나서 상장 딱 했을 때 추가로 붙은 이 상태에서 무상증자가 진행되는 겁니다. 유상증자는 요 상태에서 그냥 요 상태에서 한 거죠. 요 수량을 기준으로 이렇게 띡 들어온 거죠. 무상증자는 이걸 기준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벤트는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유상증자 진행 쭉 하고요. 여기서 딱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딱 붙었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무상증자 시작인 거예요. 그럼 무상증자의 권리락이 생기겠죠. D-2 1 기준으로 이때까지 보유한 사람들에게 무상증자를 주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 여기서 막 왔다 갔다 한들 뭐 여기서 처음에 100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뭐 단타를 치다 보니까 여기 됐는데 한 105주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럼 그 사람은 105주 기준으로 무상증자를 받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나요? 물론 명시되어 있는 거는 유무상증자이기 때문에 띄어쓰기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유상증자를 해야지만 무상증자에 포함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상증자 진행되고 나서 청약을 하고 납입하고 상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무상증자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 중간 과정에서 왔다 갔다 한들 무상증자 너 안 껴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주식은 굉장히 감정적이지 않고 기계적입니다. 이렇게 이벤트가 있고 이렇게 이벤트가 있는 겁니다. 유상증자 같은 경우엔 실제로 돈이 필요하고 말 그대로 유상이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돈을 받아야 되고 신청을 받아야 되고 상장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많은 분들이 그걸 좀 실수를 많이 하는 거는 청약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납입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이거 그냥 당일날 내야 되는 그 당일날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 줄 알고 돈을 딴 데다가 막 시드를 투자하고 이러다가 손절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손절했는데 디데이 2일 안 지나가지고 납입 못 해가지고 막 대출 받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예 못하고 날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조금 말하자면 어떤 기교를 부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권리락 이전과 뭐 신주의수권 거래 기교인데 요거는 기교가 없습니다. 여기서 실수하면 그냥 이 모든 과정들이 날아가는 겁니다. 청약과 납입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요. 저는 핸드폰으로 해요. 핸드폰으로 권리 치면 다 나옵니다. 근데 조금 나이대가 있어가지고 핸드폰을 쓰시는 게 어려운 분들 혹은 HTS나 MTS가 좀 낯서신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에게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이걸 증권사 직원들이 보면 싫어할 수도 있는데 그냥 본인이 계좌 만들어 놓은 증권사에 전화를 하세요. 그리고 본인의 신원을 밝힙니다. 그럼 뭐 신원 조회할 거예요. 뭐 성함 어떻게 되세요? 뭐 계좌번호 앞자리 어떻게 되세요? 물어봐요. 신원 확인한 다음에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혹시 제가 유상증자 일정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청약하면 되고 납입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물어보면 날짜를 말해줍니다. 그러면 혹시 제가 이 당일날에 청약을 할 건데 안 오면 문자 보내줄 수 있나요? 문자 또 보내줘요.
그리고 이게 정 불안하시다면 그냥 찾아가세요. 찾아가시면 거기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이거 납입일 날 까먹을 수 있으니까 미리 좀 빼놓겠습니다 해놓고 계좌에다 빼놓으면 알아서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본인이 직접 그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신청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하시다 보면 한 번쯤 이렇게 하면 그다음부터 어렵지 않습니다. 여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신주이수권 거래는 제가 저번에 말했다시피 첫 거래일부터 마지막 거래일까지 가치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본주의 가치와는 별개로 이 권리라는 거 기능 자체가 원래 그래요. 옵션과 선물의 개념을 생각하면 만기까지 가격이 점점 하락한다는 거 아시면 되는데, 여튼 일단 오늘 거래를 하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됩니다. 첫째 날, 둘째 날 거래하신 분들은 지금까지 잘하신 거고요. 이제 와서 이거를 팔까라고 고민하신다면 저는 반대합니다. 이제는 남은 게 청약과 납입이에요. 이거 실수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거 기준날 다시 뭐 게시판 글 혹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닥달해 드릴게요. 이거는 실수하면 진짜 피눈물 납니다. 하지 마세요. 여튼 이게 지나온 상장하고, 상장한 게 시장에 들어오면 그때 요걸 기준으로 무상증자를 하고 권리락이 생깁니다. 제가 이거 무상증자 관련된 내용도 올려드렸는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 이유를 예측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뭐 시나리오를 짜놓고 1번, 2번 시나리오 짜놓고 1번 때는 요렇게, 2번 때는 요렇게 라는 건 제시할 수 있죠. 근데 뭐 이거 끝나고 쭉 떡상할 거예요, 이거 쭉 하고, 이건 제가 못 맞춰요. 제가 신이 아닙니다. 다만 이 방향성에 대해서 아직은 좀 두고 봐야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호재든 악재든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일 거다. 변동성과 유동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자극적인 움직임들이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도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이벤트는 뭐 많은 종목들에서 나올 거예요. 근데 저는 에코프로비엠은 아마 여기까지 딱 되면 저의 어떤 할 말들은 끝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에코프로비엠, 그러니까 2차전지 시장 자체에다가 베팅을 하는 건 옳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 종목에 몰빵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다른 옛날 영상에서 설계드렸던 건데, 결코 에코나 LNF나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시장 메이커는 아닙니다. 시장 체인저도 아니고요. 시장 메이커와 체인저에 해당되는 건 테슬라밖에 없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소재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전체적인 시장이 커간다는 거에 같이 동반선장을 합니다. 근데 이 안에서 먹거리 싸움이 굉장히 치열해지겠죠. 요걸 보는 게 관전 포인트인데, 그렇기 때문에 전 한 종목에 몰두하는 것보다 그 아랫단에 있는 소재 기업들, 장비 기업들도 같이 투자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저는 지금 천천히 매집 중입니다. 물론 이거는 멤버십을 통해서 거기다 영상을 올려놓을 겁니다. 자세한 종목 언급은 그렇게 할게요. 여튼 이 정도로 일단락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올려가지고 지난 연휴 동안 여행을 좀 다녀왔습니다. 저기 이천 갔다 와가지고 좀 잘 쉬고 왔으니까 요번 주부터 다시 달려봐야죠. 저는 에코프로비엠 말고 지금 대주전자 재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지금 저는 코인 시장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고요. 코인 시장 말고도 반도체 시장도 지금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안 사요. 그 아랫단에 있는 후방산업 종목들을 좀 발굴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도 멤버십. 내용들에 대한 어떤 뭐 시나리오, 전개들은 공개할 겁니다. 여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깐 그 멤버십 얘기를 좀 하고자 한다면, 사실 뭐 멤버십 왜 하냐라고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전부터 그런 거 좀 차별화해서 열어달라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막상 또 가입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멤버십을 한 이유는 뭐 거창하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뭐 이런 오그라드는 말이나 뭐 치장되는 말 말고요. 솔직하게 말하면, 음, 내가 이 유튜브라는 거에 쏟아내는 시간, 그리고 정성에 비해서, 그리고 내 어떤 컨텐츠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경제적 어떤 가치에 비해서 내가 받는 보상은 지극히 적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한 달에 진짜 2, 30번입니다. 많아야 2, 30이에요.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속물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거 시급 진짜 1,000원도 안 됩니다. 실제로 시급이 1,000원도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막 하기 싫다 이건 아닌데 약간 좀 동기부여가 안 돼요. 내가 약간 좀 치고 올라가면서 이 성장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동력들이 좀 부재하다. 물론 이 2, 30이 제 생계에 전혀 아무런 영향을 주지도 않습니다. 사실 이 2, 30으로 할 수 있는 거 따지면 그냥 한 달 커피값과 담배값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지금 쓰고 있지 않고 그냥 달러를 모아두고 있어요. 제 그 SC 계좌에다가, SC제일은행 계좌에다가. 언젠간 이걸 컨텐츠로 삼아볼 생각도 있긴 한데, 음, 이게 제 생계에 어떤 영향을 주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내가 그래도 내 가치를 증명받고, 예를 들어서 한 달 유튜브가 한 100 정도의 수입이 난다 한다면, 저는 이거 정도는 이전보다 3, 4배니까, 이 정도는 노력을 더 해야겠다라는 동기부여가 생길 것 같습니다. 뭐 여튼, 뭐 꾸미지 않은 저의 진심입니다. 그냥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조금 더 노력해서 컨텐츠를 만들 테니까 이 컨텐츠의 경제적인 어떤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뭐 15,000원 솔직히 돈도 아니잖아요. 국밥하고 커피 하나 마시면 끝나는 돈인데 이거 내고 카톡방 들어오고 나랑 소통하자. 개별적인 어떤 그들만을 위한 영상을 제공하겠다 라는 게 취지인 거고요. 여기 뭐 15만 원짜리는 사실 그냥 하지 말라고 올려놓은 거예요. 두 개를 올려놔야 되더라고요. 근데 15만 원은 정말 뭐 1대1로 계속 어떤 대화가 필요하거나 계좌가 아예 다 박살이 나가지고 이거 포트폴리오를 재건해야 되시는 분들 뭐 일종의 어떤 조언들은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 하지 마세요. 그냥 15,000원 정도만 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 두서없네요. 여튼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은. 오늘은 에코프로비엔 다뤘지만 지금 새벽 5시 반이네요. 이거 올리고 나서 한 3시간 자고 일어나서 장을 좀 볼 겁니다. 장을 보고 아마 오늘도 높은 확률로 영상을 다시 찍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네, 앞으로는 조금 더 다양한 종목들 다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직접 제가 만드는 계좌 운영 포트폴리오를 저는 짜볼 생각이에요. 그걸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